안녕하세요, 고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스터디도 하지만 막상 돈 버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죠? 사실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서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단 10%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꾸준히 경매를 해서 최소 1억 이상 번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계신다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경매로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 첫 번째는 본업을 유지하며 경매를 했습니다. 낙찰로 큰 수익을 내면 전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매로 성공하신 분들은 이 현금 흐름이 충분히 세팅되기 전에는 절대로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퇴사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적어도 현금 흐름이 근로소득이 2배 이상은 되어야 해요. 사업이라는 건 매출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근로소득이 중요할까요? 저는 근로소득을 꽃에 비유한 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려면 적당한 물이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 삶에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언제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언제는 전혀 주지 않으면 꽃은 제대로 필 수가 없겠죠. 또한 투자는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잘 안 될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다가오니 특히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상황이면 이런 선택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금흐름 충분히 세팅하고 나와도 늦지 않습니다. 아셨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경매를 시작한 이유가 나와 가족이 행복, 즉 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즉 안정적인 본업을 유지하며 투자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경매로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경매로 성공한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했다는 겁니다. 경매를 시작할 때 왜 고민만 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물건을 골라야 돈이 될지, 혹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만 고민을 하고 실천은 정작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로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부터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경쟁 피한다고 특수물건, 공장, 창고, 상가, 지식형 산업센터, 토지 같은 것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가장 거래가 활발한 물건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들이 시장에서 가장 수요도 많고 경험 쌓기에도 좋고 가장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빌라 먼저 투자해서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운 뒤 차츰차츰 다른 투자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반대로 특수물건이나 상업시설부터 시작한 분들은 다시 아파트 빌라로 넘어와도 똑같이 잘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재능이 있다면 투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어간 길, 즉 아파트 빌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뭔가 특별한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일까? 경매에서는 성공은 특별한 재능보다 평범하지만 검증된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특징은요, 소비를 절제해서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경매에서
종잣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대출에도 투자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대출만 믿고 투자를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모은 종잣돈입니다. 경매로 성공한 사람들은 씀씀이가 절대 해프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을 모아본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나 쓰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과연 투자도 잘할까요? 올해 발표된 키프와 연구진들이 논문에 따르면 통제력이 높은 사람이 저축을 더 잘하고 이렇게 저축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 지식과 투자 인식도 더 높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돈을 모아본 경험 자체가 투자 실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종잣돈을 모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면서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경매 공부를 병행하면서 내가 그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 과정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가 경매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아본 경험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가계부를 써보면서 시작해 보시죠.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좋은 동료들과 스터디를 하며 실력을 늘려 나갔습니다. 경매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경험, 그리고 이 네트워크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매 공부하며 실제 낙찰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좋은 동료들과 임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즉,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좋은 환경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내가 개인적으로 1년에 투자하면 몇 건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명, 두 명, 아니 수십 명인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 간접 경험은 극대화되고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실력 성장이 될 것입니다. 결국 경매로 성공하려면 공부하고 낙찰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환경에서 내가 속해 있다면 그럼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저도 경매를 시작했을 때 아주 좋은 네트워크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며 성장했습니다. 혼자 하면 빨리 하지만 함께하면 오래 한다는 말이 있죠. 혼자 욕심부리다가 빨리 가면서 실수할 수 있으니 좋은 동료들과 안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좋은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특징은요,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투자 사실 하면 할수록 욕심이 커집니다. 실력이 성장함에 따라 더 좋은 그리고 더 금액대가 큰 물건을 주로 바라보게 될 텐데요. 혹시 지금 한 번에 크게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무리한 투자가 결국 가장 위험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무리하게 투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대출이자 6개월 정도 확보해서 이걸로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투자는 늘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한 기간 안에 매도가 안 되면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초조해하고 불안해질 겁니다. 결국 좋은 물건을 잡아도 버티지 못하면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이자를 미리 계산해야 됩니다. 현재 소득, 다른 대출 이자, 그리고 생활비까지 고려를 하신 다음에 대출을 받으세요. 짧으면 6개월이 되겠지만 길면은 1년 이상까지도 가게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계산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둘째,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입찰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매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죠?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자, 시세 가격으로 입찰을 할 거면 차라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 들어가서 사세요.
집도 미리 볼 수 있고 명도도 필요 없잖아요. 괜히 경매로 시세에 낙찰받아 고생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 공동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제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같이 하면 부담도 줄고 수익도 나눌 수 있잖아. 언제 이런 비싼 물건 해보겠어. 기회 될 때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해봐.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유명 강사가 말했으니 그럼 믿을만 하지. 지인이 추천해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공동투자는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엄청난 위험이 숨어져 있어요. 공동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들끼리 같이 투자했기 때문에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 없겠죠. 투자하기 전 브리핑 받은 대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투자 기간이 늘어나고 대출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니 투자금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둘째,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절대 남이 져주지 않아요. 공동 투자를 만들어줬던 리더가 끝까지 책임지고 수습하는 거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변명을 시작을 하고 결국 잠적하게 되죠. 투자는 남이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투자의 모든 결과는 본인 몫입니다. 남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조언을 참고하고 반드시 여러분만이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투자하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투자에서 내가 손실이 나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일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의 성패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경매로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주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